자, x에 관한 4차식의 해가 이렇게 될 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근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근이다. 그러면 인수가 x 마이너스 알파도 있었고 x 플러스 알파도 있었단 소리고, 그러면 인수가 이거가 인수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게 인수다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x 4제곱 ax제곱 플러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전개하면 4제곱에 제곱 더하기 제곱 x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라는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b는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까지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식은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x가 되고요. b 자리에다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0을 줄 수 있고 1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빼기 빼기니까 그는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다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 내 근이네요. 알파 1, 알파 4까지 가진다고 할 때 이 녀석이 2를 만족한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이 알파 1, 2, 3, 4라고 했고요. 항상 다항식을 쳐다볼 때는요. 최고 차수가 4차인 것도 중요하고 최계가 1인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차수랑 최계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그 다음 b 이꼴 0인데 요 녀석에서 이거의 근이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라고 했으니까 x 4제곱 ax 세제곱 b 요 녀석은 최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했을 때 요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근이 알파 1, 2, 3, 4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따라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요.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문제에서 주어진 1 마이너스 알파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 2, 1 마이너스 알파 3, 알파 4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럼 문제에서 이만큼이 얼마였다고 했냐 하면 문제에서 얘가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2가 되고 a 더하기 b는 1이다 까지 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다음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 1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질 때 a와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했는데 문제를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항상 대입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2차 또는 3차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입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할 수가 있죠. 근이니까요. 그러면 식 자체가 a에 관한 식이 되면서 a 값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1 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 4a 플러스 2 얘가 0이 되고요. 내림차순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내림차순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고요. 1 3 빼기 더하기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냥 근이라 한 게 아니라 실근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a 값 중에서 실근인지 아닌지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차항 죽어버립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플러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우리는 최계가 1인 3차 다항식은 우리가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데 편하게 생각하자 했죠. 여기에서 1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x-1이 인수인 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x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2가 있어야 되네요. 안에 거 2개, 밖에 거 2개 해가지고 0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x 이렇게 된다는 게 보입니다. 그 녀석이 0이고요. 그럼 나는 이 녀석에서 판별식을 한번 써봅니다. 판별식을 쓰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얘가 0보다 작다가 되죠. 허근이 생깁니다. 따라서 실근임의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세 번째 a가 3인 경우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준식에 넣으면 x 세제곱에 플러스 4x제곱,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9, 21, 28,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7, 그럼 9 빼기 28이니까 마이너스 19가 되네요. 마이너스 19x.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6, 7, 14,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근이 1인 걸 아니까 x 빼기 1이라는 인수는 100%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x제곱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14 있어야 되고요. 또 안에 거 밖에 거 2개 곱해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5x가 돼야 되는 거 알죠? 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 했는 게 뭐냐면 알파 베타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되냐 보시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4는 0. 그러면 1, 1, 2, 7 더하기 빼기,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7이고 베타는 2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제에서 알파하고 베타의 대소관계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a도 구했고요. 알파 베타도 구했네요. 최종적으로 따라서 a가 3이고 a가 3이고 알파는 마이너스 7이고 베타는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방정식의 해가 이 방정식의 해일 때 mn 값과 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순하네.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러면 그게 이 뒤에 4차식의 근이라고 했으니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m 플러스 n 더하기 4, 얘가 0인 거고요. 그러면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5인 거죠. x에 마이너스 1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m 마이너스 m 플러스 n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넘기면 얘도 마이너스 5네요. 그럼 두 식을 연립을 하면 2n은 마이너스 10이고요. n은 마이너스 5네요. n이 마이너스 5니까 m은 0이 됩니다. 그래서 mn 값은 찾았고요. 그럼 두 번째 mn 집어넣으면 되겠죠. x 4제곱 0 집어넣고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4차, 2차 빵차니까 유명한 거네.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면 일단 대각선부터 해봐야 되는데 땡큐하게 대각선이 되네요. 그러면 x제곱이 1이거나 또는 4거나,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5는 또는 2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12-7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3차식이 이렇게 된다. 그때 fx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다. f5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별표 좀 쳐놓고요. 많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솔루션 가가지고 첫 번째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근계에 의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네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네요. 요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있는데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고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입니다. 문제에서 보십시오. 요 녀석 지금 우리 1인 거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뭐냐면 fx 이꼴 x의 근이 누구냐 하면
알파, 베타,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 빨간색 부분을 못 잡아내서 틀린 애들 대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fx가 3차식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3차거든. 그러면 fx 빼기 x는 1이랑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하는 식이니까 x-1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식은 문제에서 나와 있죠. 어디 있냐면 첫 번째 줄에 있네요. 요게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식이잖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줄 수 있지.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1호 쾅 주시면 fx라는 건 x-1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x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그럼 f5를 구하라 했으니까 4에다가 25 빼기 5 빼기 3 더하기 5. 그럼 얘는 4에다가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17 플러스 5가 되네요. 68, 73 해서 답이 나오네요. 8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를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모두 이거다. 그때 세 정수근 가진다. 알파 베타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거 보셔야 되고요. 요거 검산식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 조건을 먼저 봅니다. 가를 보면 fx를 gx로 나누면 나머지와 몫이 전부 gx 플러스 x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gx의 차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머지 요 녀석이 지금 나누는 수 제수고요. 그 다음 요게 몫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머지가 되지. 그래서 차수를 추론을 하셔야 되는데 gx가 만약에 2차보다 큰 3차 정도 된다고 치면 제수도 3차고 나머지도 3차니까 나머지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제수가 그 gx가 1차라고 치면 너가 1차면 얘는 2차가 돼서 나머지 차수가 더 크죠.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수 추론을 해보면 gx가 2차가 돼야지. 그래서 차수 추론 해보면 gx는 2차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gx는 요 녀석은 1차 이하가 돼야지. 생각을 해보면 따라서 gx는 마이너스 x제곱을 가지고 있었구나 를 알 수 있고요. 그 녀석에다가 a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gx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즉 fx는 gx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집어넣으면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도 ax 플러스 b. 그럼 ax 플러스 b로 묶어버릴까? ax 플러스 b로 묶으면 마이너스 x제곱 ax 플러스 b 더하기 1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을 때 나 조건을 보시면 방정식 fx는 서로 다른 세 정수근 2랑 알파 베타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를 넣어 보는 거지. 2를 넣어 보시면 일단 그거부터 따져야겠네.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fx라고 했으니까 최계를 생각을 해보면 최계가 1이므로 a는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1을 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b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되네요. 둘 다 음수인 게 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끄집어냈다 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고요. x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 조건에 의해서 x 이꼴 2가 근이니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f2는 2를 넣어 보십시오. 4, 6, 5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b가 돼가지고 그게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b는 5 아니면 2가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흐름이고요. 그럼 두 번째 흐름은 우리가 그 케이스 나눠서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b가 2일 때 B가 2라고 치면
fx라는 거는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하고 x 마이너스 2를 가지고요. 이 녀석은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니까 정수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기고요. 그럼 두 번째 b가 5일 때 가는 거죠. b가 5일 때를 보시면 여기에서 fx는 5 집어넣어 보십시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정수근이 되죠. 1, 1. 그 다음에 2, 3 더하기 빼기. 그러면 너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러면 근이 2랑 마3이랑 5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문제에서 보면 세 정수근이 2를 제외하고 알파 베타라고 했고 알파가 더 작아야 되니까 너가 알파고 너가 베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방정식에 해를 구하라는 건데 이 녀석을 t라 하고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 문장은 필요 없습니다. 크게 필요 없고요. 문제를 보시면 이 식 자체가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두 개 개수가 같고 요거 두 개 개수가 같죠. 이런 걸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상반 방정식의 해법은 x제곱으로 묶어라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 녀석을 x제곱으로 묶습니다. x제곱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 얘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재배열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5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4 요게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곱셈공식 변형을 생각하는 거지. x제곱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는 뒤로 가서 4랑 계산이 됩니다. 얘가 0이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16 맞나?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1이 되고요.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6이 되는 거지. 그게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녀석이 지금 x 곱하기 x가 되는 건데 하나는 여기 다른 하나는 여기 전개를 해주면 뭐 해가 나오죠. 그러면 요 녀석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뀔 거고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에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공을 쓰면 앞에 거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3i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뒤에 거 가지고 쓰면 짝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12-9번이고요. x에 관한 4차 방정식. 우리 지금 고차 방정식 다루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이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기 위한 n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했는데 일단 4차 방정식 중에서도 얘 되게 스페셜합니다. 뭐냐면 4차, 2차, 빵차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녀석은 일단 복 2차식 에 관한 실근 문제입니다. 그러면 솔루션 가가지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발상이 들어가는데 풋 하기를 x제곱을 t라 하자. 자, x제곱을 t라 하면은 참고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t가 만약에 양수였다고 칠게. t가 2라고 하면 x제곱이 2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서 실근이 2개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t가 0이었으면 그러면 x제곱이 0이면서 x는 0이라고 하는 실근이 1개가 생기죠. 그 다음에 t가 음수 대표로 마이너스 2 정도 갖고 오면 x제곱은 마이너스 2가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해서 허근이 2개 생깁니다.
다시 요 녀석은 양수를 대표하는 거고요. 요 녀석은 음수를 대표하는 거고 양수도 음수도 아닌 놈이 0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t 값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실근이냐 허근이냐 두 개냐 한 개냐 이게 다 달라진다고.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임팩트 있게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거든. 그렇다면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t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의 t 플러스 m 플러스 5는 0이 되는데 늘 하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치환을 하면요 식의 형태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바뀐다 했습니까? 근의 모양도 바뀐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제한 변역도 바뀐다고 했습니다.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이거 모두 변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 했지만 내가 치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의 모양, 형태 이런 거 다 바뀐다고요. 그렇다면 x값이 서로 다른 내실근이 나오려면 이거는 지금 t에 관한 2차식이니까 t값이 두 개 존재할 건데 그 t값이 t1도 0보다 커야 되고 t2도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t1이 즉 t1이 0보다 크고 t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둘 다 0보다 커야지. 둘 다 0보다 커서 양수가 돼야지 실근 두 개가 나온다고요. t값이 양수 한 개일 때 x값은 실근 두 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실근 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 실근 두 개가 나올 거니까 합쳐서 실근 네 개가 나오는 거지. t1, t2 중에 어느 하나가 0이거나 음수여버리면은 실근이 4개까지는 안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니까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었죠. 뭐로 들어갑니까? 근의 분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판별식을 따집니다. 판별식은 m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의 m 플러스 5 요게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면 m 제곱에 플러스 4m 마이너스 4m 사라지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네요. 그럼 우리 또 m 제곱이 16보다 큰 거고요. 큰큰 작작 기억하십니까? m은 4보다 크고요.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습니다. 요게 1번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였죠. 요 녀석이 0보다 크다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러면 m이 넘어가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조건은 알파 베타 요 녀석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두 근의 곱이라는 m 플러스 5가 0보다 크니까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1번 조건부터 3번 조건까지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죠. 쫙 갖고 왔을 때 여기를 내가 m축이라고 치면은 1번 조건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1번 조건, 그 다음 4보다 크다 요것도 1번 조건. 2번 조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서 요게 2번 조건. 3번 조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3번 조건.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모두 걸려드는 곳은 여기가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5부터 m은 마이너스 4까지 구멍 숭숭 뚫렸으니까 등호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제1고라든지 문수고라든지 울산 지역에서 일단 최소 시험을 한 번씩은 다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의식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날 거고요. 문제집마다 한두 문제씩 밖에 없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분석을 하시고 머릿속에서 내가 이 부분을 외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하셔야 됩니다.
11번입니다.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음의 실근을 가지도록 정수 k 값을 구해라. 그러면 3차식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수학 1, 2에서는 인수분해가 우선이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k를 유심히 보니까 너는 플러스 4k잖아. 그럼 k가 없어지도록 하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0 그러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0 플러스 4k 플러스 8 해서 다 더해보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를 인수로 한 개 가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3차가 돼야 되니까 보시면 x제곱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를 보니까 플러스 8x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수항을 보니까 4k 플러스 8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2배의 k 플러스 2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앞에서 마이너스 2 음근 한 개 나왔고요. 문제를 보시면 서로 다른 세 음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의 실근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요 녀석이 마이너스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음근이 생겨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 근의 분리로 볼 수 있죠. 근의 분리에서 음수 가질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 4분의 d 판별식을 따질 거고요. 그럼 4분의 d는 반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ac k 플러스 2가 되고요. 요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2로 약분을 하고요. k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그러면 k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8인데 0보다 작다. 성립하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을 보면 알파 베타는 2에 k 플러스 2인데 요거는 음수 곱하면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고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k는 6 사이다. 요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음근 가질 조건만 따진 거고 마이너스 2를 넣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노란 밑줄 끄은 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16 플러스 2k 플러스 4 요거는 절대 0이면 안 되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2k 마이너스 8이 0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k는 4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조건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조건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 3, 4는 안 되고 5까지 가네요. 그러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가지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네요. 자, 12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했는데 이거 우리 정리 한번 했던 거죠. 자주 나오는 모양이라 했고요. 첫 번째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은 변신의 기제 아닙니까? 여기에 3제곱이 있다라는 게 보여야 되고요. 그러면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주어지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실근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판별식 한번 써보십시오.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0보다 작다라 해가지고 허근이 튀어나온다는 걸 압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0의 근이 허근 알파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한 허근을 내가 알파바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요게 되는 이유는 이게 실계수 방정식이라서 그렇죠. 실계수 방정식이므로. 자,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다른 한 허근을 이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근이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써먹을 식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알파바가 1인 것도 알 수 있고요. 알파바 요 녀석이 1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두색 네 가지를 이용해서 기억부터 리을까지를 풀어낼 건데, 그러면 첫 번째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바로 나와버리네요. 이거는 참이네요. 그래서 참.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알파바, 그 다음 알파 플러스 알파바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좌변을 보시면은 좌변은 알파바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면 얘도 1입니다. 연두색 보십시오. 1이 돼가지고 얘는 3이 돼버리죠. 그래서 거짓이 됩니다. 우변은 0인데 좌변은 3이잖아. 그 다음 D급번을 보시면요.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알파바 빼기 1의 세제곱이 돼 있는데, 이 녀석이 2인가? 얘를 조사하라고 돼 있지. 자, 그렇다면 연두색을 또 째려봅니다. 뭘 써먹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1-알파라는 건 알파 마이너스 1, 얘가 넘어오고 얘가 넘어가면 되겠죠. 얘가 넘어오고 얘가 넘어갑니다. 옆에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좌변을 보시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알파바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얘가 넘어올 때 알파가 넘어가면 알파바 빼기 1이 되겠지. 그게 마이너스 알파랑 같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바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또 연두색 부분을 보면 1 더하기 1이 돼가지고 2가 되네요. 얘는 참이네요. 이렇게 알 수 있죠. 잘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입니다. 리을번을 보시면 1 플러스 알파바의 10제곱분의 1 플러스 알파의 10제곱인데 세제곱은 마이너스 1로 다운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1 플러스 알파바의 세제곱의 알파바 이렇게 볼 수 있고, 알파 세제곱의 알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알파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쓰는 궁극기 같은 게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 두 개 콜라보를 합니다. 알파 세제곱이라는 거는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보시면 알파랑 알파바를 곱해서 1이잖아.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알파바라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랑 같네. 이걸 알 수 있죠. 이해되심?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뭘 보냐면 여기 1-알파바라는 거는요, 여기에서 알파바가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간략하게 할 수 있죠. 얘는 1-알파바라는 건 알파랑 같았고요. 1-알파라는 건 알파바랑 똑같던데. 근데 저 알파바라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랑 같았고, 얘는 마이너스 알파랑 같네요. 그래서 지금 좌변을 건드린 게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우변을 보시면 우변이 알파 10제곱인데 얘는 알파 3제곱의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의 알파가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좌변이 꼴 우변이구나. 그래서 참이구나 라는 게 조사가 됩니다. 이 문제를 보아하니 리을번이랑 디귿번 요 두 개의 관점이 잘 안 길러지거든. 요 두 개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좋은 문제네요. 13번입니다.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4차식은요 우리가 인수분해 되게 돼 있거든. 특수한 모양이 아니면 다 인수분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뭐를 넣어보냐 하면 1을 한번 넣어본다고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얘는 0이 안 되잖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본다고. 그러면 1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얘는 또 0이 되거든. 아, 그러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졌구나.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는 거죠. 4차, 3차, 2차, 1차, 빵차.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면 마1, 마1, 1, 마1, 1, 마2, 2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가 더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느낌 같은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데 늘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째려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최계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기로 했었죠. 그래서 최계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생각해 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이런 것들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넣어 보기를 1을 한번 집어넣어 본다라는 것이 여기 1이고요. 1이고요. 0이네요. 0이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안 되네요. 그러면 얘는 지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빡빡빡 빨리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귀찮아 하시면 안 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얼마 더 넣어봐? 2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1, 2, 1, 2, 1, 2, 0. 오케이. 딱 맞게 떨어지네요. 자, 그렇다면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라고 되는데 얘네 둘은 실근을 가지고요. 옆에 거는 허근이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니까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허근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뭐 앞에서 우리 교재 프린터물 찾아보십시오. 얘가 0인 거를 딱 보시면은요. 어떤 조작을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거 알고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것도 알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알지만 문제를 째려보니까 오메가 바를 쓰는 문제는 아니네. 그러면 얘는 쓰지 않을 거니까 깊게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분의 1 쭉쭉쭉 가서 1 플러스 오메가 99제곱 분의 1 설마 99제곱까지 차근차근 계산하라는 문제는 아닐 거고 여기에서 한두 번 하다가 이제 규칙성을 찾으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적어 보시면은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분의 1 요 정도를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요게 한 주기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1 플러스 오메가라는 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오메가라는 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네. 그리고 얘는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또 분모 있는 거 싫어하니까 아래 위로 오메가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가 될 건데 그러면 해봐서 알잖아. 우리 이 녀석 분모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그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에서 요 녀석이 1로 갈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옆에 거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으로 볼 수 있는데 분모가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리고 옆에 거는 2분의 1, 2분의 1 그대로 오는 것이 땡땡땡 될 거고 여기도 땡땡땡 땡땡땡 여기도 땡땡땡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얘는 앞에 거 두 개를 쳐다보면은 요게 또 노란색 부분 보십시오. 마이너스 요게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1인 거 보이죠?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이게 반복이 될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땡땡땡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개씩 묶어가지고 이제 한 쌍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99까지 가면은 33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1 요 녀석이 33개다. 2분의 3이고 33이니까 2분의 99 요게 답이 되겠네요.
14번입니다.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허근 알파를 가지고 알파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차가 1일 때 실수 k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보시면 일단 이 수분해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k가 있고 플러스 k가 있으니까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다 해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는구나. 그리고 3차가 돼야 되니까 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항을 보니까 1 마이너스 k x가 있어야 되네요. 그 다음 플러스 1이 있으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보는 거죠. 판별식을 써보면 가운데 거 제곱 k-1의 제곱이라 해도 되지 마이너스 4ac 이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3 이 녀석이 0보다 작다는 소리고 1, 1, 1, 3 빼기 더하기 마이너스 1부터 3, 4이구나. 그래서 k 범위가 한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차가 1이다 써먹어야 되니까 x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kx 플러스 1 이꼴 0. 요 녀석의 근이 알파라고 하면 다른 근은 알파바가 되겠지. 그때 근계를 씁니다. 근계를 쓰면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k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바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풋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줄 수 있겠지. 그럼 요게 실수 부분이고 요게 허수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2a가 k-1인 거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두 근의 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 차가 1 그거는 a 빼기 b 두 근 차가 아니지 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차 말하기가 좀 힘드네. 그래서 그냥 차가 1이다. 여기에서부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차가 1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이걸 양변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요게 1이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2ab가 0이 되는 거고요. ab가 0이 됩니다. 이렇게 허근이 돼야 되니까 알파는 허근이므로 b는 절대 0이 아니죠. 따라서 반드시 a가 0이 돼야 됩니다. a가 0이 돼야 되니까 저기 요식을 보면은 따라서 k는 1이다. 그래서 k 값이 나오죠. 자, 14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알파에서 베타로, 베타에서 감마로, 감마에서 알파로 뭔가 돌고 도는 느낌이 있죠. 이런 느낌의 3차 문제는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느낌의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이런 식이 주어집니다. 솔루션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인 게 포인트죠. 여기 2차 항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0이라서 문제는 실마리가 나올 텐데, 참고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감마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감마로 대입을 할 수 있죠. 그걸 어디다 대입을 하냐 하면 이 준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를 넘겨서 또 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알파는 여기 있으니까 베타 넘긴 걸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고 감마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준식을 보시면은요. 얘는 마이너스 감마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너무 오랜만에 보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는 곱셈 공식이 있었지. 뭐 인수분해 공식으로 봐도 되고. 또 포인트가 뭐냐 하면 얘가 0으로 죽어버린다는 거거든.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에서 플러스 누구도 있어야 됩니까? 3 알파 베타 감마 요것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녀석이 0으로 죽어버리니까 얘도 무슬모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마저 구해주시면 나는 고백값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분의 85가 돼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7이 되네요. 따라서 준식은 마이너스 3배에 마이너스 17이 돼가지고 얘는 51이라는 값을 가지네요. 16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 f에 대해서 세 근의 역수를 근으로 가진다.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abc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포인트는 역수근을 가진다, 역수를 근으로 가진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역수근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정리가 지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상식입니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꼴 0 3차식이죠. 이 녀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거 1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하는 가지는 방정식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분의 1, x 마이너스 베타분의 1, x 마이너스 감마분의 1 이런 꼴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전개를 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될 거고 x제곱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이죠. x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분의 1 x가 되고요. 세 개끼리 곱의 합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알파 베타 감마를 양변에 곱합니다. 방정식이니까 는영까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는영이 있어야 되고 는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양변에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x 세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요 녀석이 되고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시면 요게 세근의 합, 두 개끼리 곱의 합, 요게 세근의 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근의 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죠. x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의 합은 플러스 a분의 c x 제곱이 되고요. 세 개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양변의 곱하기 마이너스 d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a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d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 되면은 이만큼은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주는 거고요. 결론적인 거는 a, b, c, d 순으로 있었던 요렇게 가는 a, b, c, d 개수가 역수근을 가지는 방정식은 거꾸로 온다. 그게 3차식에서도 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솔루션 가가지고 3차식 그 역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역수근 방정식은 이 문제에서는 거꾸로 적으면 1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녀석을 우리는 문제에서 fx라 한다 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 하는 거는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이다 해서 요게 나머지가 됩니다.
16번입니다.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또 여기 나오잖아.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할 거리입니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두 근은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둡시다. 솔루션 가가지고 세 근을 1 알파 베타라 하자. 그러면 x에다가 1을 먼저 대입을 하죠. 1번 흐름입니다. 그러면 1, a, b, 1 요 녀석이 0이고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인 걸 압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근계를 써보시면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요 녀석이 관계식에서 보면 마이너스 a.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 개끼리 곱의 합. 두 곱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요 녀석이 관계식에서 보면 그냥 b. 근데 우리는 알파 베타는 b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넘긴 거랑 같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구해놨습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b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줄 수 있겠네. 근데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까지 가겠네. 두 개끼리 곱의 합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곱 그러면 세 개를 와장창 곱하면 알파 베타가 될 건데 관계식에서 보면 그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그럼 방금 구했던 요거하고 요거가 일맥상통함을 보이죠. 뭔가 맞게 흘러 들어가고 있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이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6인 거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다가 2알파 베타 한 개 6이네. 합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2배의 마이너스 1이 6이네.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 2가 넘어가서 4가 되고 제곱을 떨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며 마이너스 1 넘어갔을 때 플러스 2였다면 1이고 마이너스 2였다면 마이너스 3이네. 그럼 문제에서 a가 0보다 작다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둘 중에 요 녀석을 테이크하네.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3. 그럼 그때 뭐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겠네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b는 얼마가 나옵니까? 플러스 1이네요. 해서 답은 쉽게 나오네요. 18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 양수 k와 세 근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팅을 하면 첫 번째 근을 알파 2알파 그 다음에 베타라고 두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면 세 근의 합이 플러스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타라는 것보다는 2-3알파라고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두 개끼리 곱의 합 보십시오. 마이너스 1인 게 보이죠. 그러면 두 곱합을 먼저 구합니다. 두 곱합을 보시면 요렇게 두 개 곱해서 2알파 제곱이고요. 요렇게 곱해주시면 더하기 2알파 빼기 3알파 제곱이 되고요.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6알파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게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근계를 보면 마이너스 1이다 주어졌고요.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7알파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알파 너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정리를 하면 7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1711 빼기 더하기 이렇게. 그러면 알파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7분의 1 여기까지 나오네요. 그러면 세 근은 1, 2,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7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2 그 다음에 7분의 3 더하기 14니까 17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k는 세근의 곱이 되는 거고, 그럼 세근의 곱이라는 건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든지, 또는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2, 그 다음에 7분의 17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k가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되고요. 이건 계산하면 플러스 부호가 됩니다. 그러면 좌변이 마이너스 k니까 k가 양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2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음수가 나오니까 이건 모순이 발생합니다. 계산할 필요 없죠. 그래서 k는 2인 거고, 그때의 그는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9번입니다.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지고 세 근의 합이 8이 되도록 하는 실수 AB의 순서상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세 근의 합이 8이다. 요거 씁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얘는 8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3a는 6이 되고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보면 일단 a부터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8x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6a,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12x 2b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x에 2를 넣어 봅니다. 그러면 8 마이너스 32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4 마이너스 2b제곱, 얘는 0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2b제곱이 사라지도록 하려면 마이너스 2b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에 2를 넣어야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너는 인수가 되는 거니까 x-2를 인수로 가질 거고요. x제곱이 되고요. x제곱항이 마이너스 8인데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6이 준비가 돼야지. 마이너스 6x. 그 다음 상수항을 보시면 플러스 b제곱 이꼴 0이다. 요렇게까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 얘가 서로 다른 정수근, 서로 다르면서 정수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정수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정수근 2는 확정이고요. 그럼 2가 아닌 다른 정수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나올 수 있는 거 보십시오.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게 1하고 5 주고 빼기 주면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2하고 4 주고 빼기 이렇게 줘도 됩니다. 그리고 많이 놓치는 게 b제곱 자체가 0인 거, 요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b제곱이 0이면 이게 사라진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x로 묶어내면 0과 6을 근으로 가지니까 2랑은 서로 다른 정수근을 가지죠. 자,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정수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2가 나오고요. 여기서 2도 또 나오죠. 그래서 너는 서로 다른 애 모순이 된다. 그래서 모순 2 서로 다른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건 b제곱이 5가 되거나 또는 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아니면 0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구하라 하고 하는 a, b라는 거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숫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b 값을 금방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요, 정수근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정수는 누구 안에 포함되는 거냐 하면 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수근이 된다 그러면 일단 근의 공식을 한번 써봅니다. 근의 공식을 보면 x는 얼마가 됩니까? 요 식에서 근의 공식 쓰는 겁니다. 그러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누구냐면 이 루트거든요. 이 루트. 이 루트가 살아있으면 정수라고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9-b제곱이 제곱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루트를 없앨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제곱수는 0 가능하고 1 가능하고 4, 9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0이 되려면 b제곱이 될 수 있는 건 9가 될 수 있고 8이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0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각각 체크를 해보면 얘도 모순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입을 해보면 서로 다른이라는 것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수가 되려면 이 루트 안의 값이 제곱수가 돼야 된다 해서 가능한 수를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